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 HLB 테라프텍스 영상 찍어드리는데요. 일단은 참 웃긴 게 하한가, 그죠? 이 구간. 여기서 하한가 갔다가 CRL 받아서 하한가 갔다가 주가를 보면 이날 종가를 마이너스 7%까지 말아서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가를 쭉쭉쭉 올려서 사실상 이 바닥 대비해서 따지고 보면은 주가가 60%가 올라왔죠. 사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절대 세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세력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건 저가에서 안 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저가에서 안 주고 너희들 못 사게 하겠다. 사실 이 첫날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세력들은 살 수 있겠죠. 자기네들이 끌어올려서 잡아 놓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세력들 입맛대로 움직이는 거라서 이날 여기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력들이나 주가 올릴 거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물량 매집해서 올려야지. 그리고 내려오서 올라가면서 이 구간에서 물량 잡아야지라고 했을 땐 세력만 알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는 모를 거 아니야. 얘네들이 물량 지금 올라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서 물량을 잡은 거죠. 올라가면서 물량 계속 매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뭐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CR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한 방에 주가가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 8,300원 구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전환사채를 분명히 조정을 할 거거든요. 전환가액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이 전환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위쪽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전환사채가 지금 언제부터 상장이 가능하냐면 쭉 내려보면 자, 여기 200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200억짜리가 있는데 요게 주당 9,800원이요. 그리고 200만 주가 있습니다. 근데 요 물량이 4월 1일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4월 1일 보이시죠? 4월 1일. 그럼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6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이 3월 26일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친구도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4월 1일에 뭐가 돼요? 전환가액 조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전환가액 조정된 거 우리가 보고 요거죠 요거 이제 10,000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우리가 쭉 봤을 때 작년에 전환사채 발행을 했을 때 자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고 자 여기 보면 자 별도로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가액 조정을 3개월마다 한다라는 것은 발행을 결과적으로 24년도 4월 1일에 했기 때문에 7월 1일, 10월 1일, 1월 1일, 4월 1일, 25년도 4월 1일에 전환가액 조정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환가액을 어떻게 조정하냐? 최저 7,200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7,200원. 200억짜리 물량을 7,200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200만 주인 주식 수가 300만 주로 늘어난다는 거고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땡큐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4월 1일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해드리면 일단은 보통 한 달 평균 가격 더하기 일주일 평균 가격 더하기 당일 평균 가격을 해서 나누기 3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전환가액이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달 평균 가격이라고 하면 21선에 있는 위치를 보면 되겠죠. 21선. 그럼 지금 21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21선이 얼마죠, 여러분들? 지금 8,8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 다음 주까지 주가가 올라오지 않고 만약에 버텨준다라고 하면 한 8,700원 정도 될 거예요. 8,700원. 그리고 일주일 평균이라고 하면 이날 조정이 되니까 자, 화요일부터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5일선을 좀 보면 되겠다. 5일선.
5일선 구간은 우리가 밑에서 보면 얼마요? 자, 7,600원 정도죠. 7,600원. 만약에 주가가 또 여기서 올라오거나 버텨준다라고 하면 5일선도 한 7,500원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당일 종가가 만약에 오늘의 종가라고 하면 8,300원. 그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전환가액 같은 경우는 7,900원 정도에서 8,000원 정도의 전환가액이 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대로 쭉 종가가 다음 주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그럼 최저 조정가액 대비 10% 윗구간이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 너무나 땡큐한 거죠. 전환가액 조정이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전환 물량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4월 1일에 전환가액 조정을 하는 날 주가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기 시작하지 않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월 31일 주총까지는 주식을 어느 정도 잡아 놓겠지만 이 이후에 4월에 전환 사채 조정에 대한 이벤트가 HLB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부터 주가의 흐름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테라퓨틱스가 올라갔던 만큼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잡았고 요걸로 누르면서 전환가액 조정을 더 낮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전환가액 조정이 7,500원에서 8,000원 정도에 완료된다라고 했을 때 과거의 세력들이 얼마나 먹고 나갔느냐라는 관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때 당시도 전환가액이 얼마였냐면 제가 기억을 하기로 만원대입니다. 만원대. 만원대인데 얘네가 1대1 무상증자했어요. 원래 얘네 지트리비엔티죠. 1대1 무상증자해서 평균 단가가 세력들이 한 5,000원 정도? 요 정도가 평균 단가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오면서 근데 중요한 건 전환가액 조정 이후에도 주가를 살짝 눌러놓고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사실 바닥 대비해서는 거의 5배가 올라갔지만 사실 이 5,000원 구간 대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수익을 챙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평균 단가 7,500원에서 8,000원의 전환사채 세팅을 해놓는다라고 했을 땐 2배면 얼마죠? 15,000원. 3배면 얼마예요? 22,500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먹고 플랜을 짜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밑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일단 과거에 말씀도 드렸지만 이 구간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구간에 매물이 많다. 그래서 이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가기가 힘들다. 매물 소화하고 갈 거다 했는데 여기서 아싸리 HLB가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나면서 같이 밀렸다 올라왔죠. 그래서 사실 여기 구간을 보면 우리가 분봉상 자 5분봉으로 체크해도 아마 5분봉 안 나오나요? 30분봉 체크하면 나올 텐데 이거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터졌어요.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터진 구간은 여기서부터다. 14,000원 구간부터.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쪽 구간부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쭉 밀렸는데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했어요. 여기서 대칭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는 구간에 이런 대칭으로 하락이 나오고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번 상승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파동으로는 이 만원대, 11,000원대 보고요. 그리고 HLB가 이 7, 8월에 다시 한번 가남에 대한 승인의 기대감으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여기 단기적으로 매물대기 때문에 조정은 나오겠지만 다시 추세 올리면서 돌파 시도 한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건 제가 보는 그림은 사채 물량에 대한 전환가액 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다음 조정은 7월 1일이죠. 그러니까 이 전에 일단 상장을 시켜놓을 겁니다. 상장을 시켜놔서 장내에서 뭐 배분을 해놓든지 하고 그 다음부터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밑에서 수익을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4월 달에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리다가 올라갔을 때 부분 익절을 하시고 매물대에서 눌리면 다시 재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물려 계신 분들은 4월에 제가 HLB 같이 주가가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눌리게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 같이 잡을 거니까 혹시나 테라퓨틱스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주가가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있거나 대응을 좀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영상 내용이 이해가 되시긴 할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HL에 관련된 내용들 계속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딱히 뭐 변동성이 없어서 글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HL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에 대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었고, 사실 지금 구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4월이 결과적으로 3월 31일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되죠. 공매도가 재개되면 단기적으로 이 공매도에 영향을 받는 성장주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동성이 위로 나오면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이미 대차 잔고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강하게 찍어 누를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조금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정이 나왔다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옵티보 여보이에 대한 승인권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부분 건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전체적인 걸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부터 V자로 반등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은 좋겠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눌림목이 나오고 다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이 테라프틱스 들고 있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 제가 간단하게 매수 타이밍 나오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목표가나 그리고 매수 타이밍 요거는 위쪽에 번호 010-9201-6329로 H테라 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쪽 번호 몇 번이라고요? 010-9201-6329로 테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H테라. 자,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다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하나오션, 뭐 이 친구 조선주죠. 하나오션 상승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삼성중공업 마찬가지 조정을 받고 있죠. 상승하고 이탈하고 조정을 받고 있고 현대중공업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전체로 제가 봤을 땐 조정 폭은 제한적으로 보거든요. 뭐 삼성중공업이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조정에 대한 폭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오션도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땐 이 구간부터 빠지는 거는 크게 안 밀릴 것 같고, 사실 저는 지금 조선주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 한 종목 정도는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지만 12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5년도, 26년도까지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상승 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을 굳이 안 매수하셔도 되고 확인 안 하셔도 된다. 그다음 지금 구간에서 조선주 하시면 딱 요거 세 개, 하나오션,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요렇게 세 가지의 종목을 중에 하나를 공부하셔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 LNG선 매출 비중이 70에서 80%죠. 그럼 얘네들이 27년, 28년도까지 수주가 꽉 차 있는데 LNG선에 들어가는 LNG 관련된 조선 기자재 이 업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죠? 27년, 28년도까지 영업이익과 매출이 계속 어떻게 된다? 우상향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수주 잔고가 쌓여있다라는 건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조선 3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한들, 그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한들 대기업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빠진다고 한들 조선주는 굳건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시장의 수급을 당겨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치주 특징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조선 기자재 업체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좋겠죠. 주가는 박스권 상단에서 조정 중이니 주가는 기다리면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우선 히든 종목으로 남겨놓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HLB 테라피틱스는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더 눌렸을 때 잡아보자. H테라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세력들 평단가랑 같이 좀 맞춰봅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선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